더운 여름, 선크림 다들 잘 바르고 계신가요? 그럼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도 잘 알고 계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은 1928년 미국에서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1975년 이후로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일소 방지제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여기서 일소란 피부가 햇볕에 타서 화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타거나 일관 화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높아야 합니다. 그럼 자외선은 도대체 뭔가요? 왜 막아야 하죠? 태양 광선 속에 들어있는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리하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스펙트럼을 갖는 무지개 빛깔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색깔 끝 너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어요. 이 중 피부를 검게 태우고 화상을 입게 하는 것이 보라색 끝 너머에 있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광선의 약 6%를 차지하며 이는 범위에 따라 UVA, B, C로 구분하는데 이 중 UVA는 파장이 길어 실내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불려요. 이는 피부 깊게 침투할 수 있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흔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말할 때 UVA를 의미한답니다. UVB는 인체 뼈를 만들고 뼈의 골밀도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해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해요. 따라서 사람은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반드시 UVB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UVB는 A에 비해 피부에 일광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도가 1000배나 강하여 인체 DNA에 손상을 일으키는 강도도 높을 수 있어요. 자외선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UVB가 비타민 D를 생성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UVA는 잔주름 생성과 색소 침착, UVB는 일광 화상과 색소 침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질병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다니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많이 들어본 SPF, PA는 무엇이죠?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PF 지수를 5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50 플러스로 나타내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럼 PA는 뭔가요? PA는 자외선 A 차단 등급이에요. 플러스 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A를 더 많이 차단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2017년 이후부터 4등급으로 영역을 넓혀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활동에 따라 SPF와 PA 수치를 달리하여 적절히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 활동 시 SPF 10 전후, PA 플러스 이상. 외출 등 실외에서 간단한 활동 시 SPF 10에서 30. 스포츠 등 일반 야외 활동 시 SPF 30. 등산, 해수욕 등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SPF 50 이상. 이렇게 활동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자외선 차단제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키거나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작용 원리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자외선 산란제에 해당하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즉 무기자차는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습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자외선 A 차단에 효과적이나 백탁 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흡수제에 해당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 즉
요기자차는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성분 예시로는 부틸 맥톡시 디벤조일 메탄, 에칠 헥실 맥톡시 신나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으며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비해 배탁 현상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눈이 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더한 혼합자차의 경우 두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시중에 있는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SPF 수치 및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는 대략 외출 15분 전에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 모두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에어로졸 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2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출 후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끝난 후에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초 화장품처럼 보이긴 해도 피부에 막을 씌워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폼 클렌저만 사용하면 완전히 씻기지 않을 수 있어 이중 세안이 권장됩니다. 지금까지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바르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